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손이 나오는 영상 굉장히 오랜만이죠. 마이크랑 카메라랑 세팅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사람이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게으름을 많이 피웠습니다. 다시 부지런 떠는 빡소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김에 오랜만에 돌아오면서 준비한 책은요,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래 자리한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고 나서 포스트잇도 열심히 붙여가면서 읽은 책이기도 해요. 정영욱 작가님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 무슨 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냥 믿고 쭉 하면 되는데 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들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제목에서부터 그런 기운이 팍팍 느껴지죠? 딱 들어가는 프롤로그 글부터 그런 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요. 오늘은 돌아오는 글로 이렇게 정영욱 작가님의 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작하는 글은 프롤로그 글로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펴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다가도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 뭐든 잘 될 거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쩜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들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가져 버렸음에도 잘하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큰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자. 뭐든 잘. 하고 있는 일도 관계도 사랑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지만 힘들어도 기어코 무너지지는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뭔가 이 시작하는 글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글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방송 켜고 어색함이 가득한 상태로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진짜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읽는데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잘하고 있지. 그럼 이러고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요.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글입니다. 아, 왜 이렇게 까먹는 거지? 시험을 앞두고 연거푸 탄식을 하며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상상. 내 머리가 컴퓨터 같았더라면. 그때 친구는 말했다. 그 대단한 컴퓨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인간 아니냐고. 학창시절엔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힘든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다. 인공지능 분야가 발달하며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영상을 보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궁금증을 갖는다. 하지만 이내 부정한다.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사람이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사람에겐 지운다고 해서 끝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나의 실수로 인해 그르친 일은 내 기억에 남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에 나는 다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잘못이 나에게도 상처로 남기도 해서 똑같은 잘못은 되도록 피하게 된다. 컴퓨터는 지우면 다신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워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경험 덕분에 우린 지배당할 수 없다고. 난 오늘도 어디선가 실수할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크게 되어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쉽게 지울 수 없기에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 더 큰 일로 다가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어쨌건 지울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기에 나는 또 그것을 양분 삼아 나아갈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힘듦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 머리로는 알고 있더라도 나의 힘듦은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도 숨쉬고 있고 실수하고 있기에 잘못하고 있기에 그래서 후회되고 아프기에 당신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정확히는 속쓰린 일로부터 배워가기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 컴퓨터는 죽어도 하지 못하겠지. 저 스스로 계속 괜찮은 무언가로 나아간다는 거. 우린 서툴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경험을 먹어가며 제법 쓸만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 오늘 실수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제법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오늘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쓸만한 핑곗거리였다. 처음부터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수하지 않고 모든 걸 딱딱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할 수밖에 없죠. 그치만 같은 실수가 아닌 다른 실수. 오늘 실수한 건 머릿속에서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일에 익숙해지겠죠? 그럼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글은 앞이라는 글입니다. 가끔씩 앞이 있다는 게 나를 괴롭힌다. 지금은 막혀도 또 다른 앞이 나를 반기고 있다는 건 꽤 숨트이는 일이지만 지금도 막히는데 여전히 앞이 있다는 건 꽤 숨막히는 일이었다.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앞이라는 벽은 꿈꾸며 살아온 나를 현실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 잔인했다. 앞은 잔인했다. 앞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본다. 좀 껌껌하다. 좀 꽉 막혔다. 언제부터 앞은 나에게 무시할 수 없는 장애였다. 앞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절뚝였다.
나의 바로 앞을 가로막는 큰 무언가 있다는 게, 내 앞은 지금보다 좀 더 팍팍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며 더 좋은 앞을 상상하는 우리였지만 언제부턴가 좀 더 껌껌한 앞날을 그리게 된다. 이제야 세상을 배운 걸까? 아니, 지금껏 세상을 너무 몰라봤던 것일까? 난 이제야 앞이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제야 더 두렵다. 두렵게 생각하는 나를 또 두렵게 생각하는 내가 있을까 더 두렵다. 언제부터 나의 앞엔 두려움에 허덕이는 나만이 있었다. 앞에 앞이 끊임없이 있었다. 앞을 꾸미는 단어는 먹먹함이다. 계속 있다. 난 정말 꾸밈없이 계속 두렵다. 앞으로도 계속 두려울까? 두렵다. 다음 글은 해피엔딩이라는 글입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혼의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 아니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 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전부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고난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이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의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갈 것. 이 부분에서 되게 맞지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동화든 영화든 요즘 유행하는 웹소설, 웹툰 이런 거 보면 다 너무 그래서 우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할까? 권선징악이 되면 행복한 건가? 왜 행복한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할까? 물론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낸다는 건 알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끔 보다 보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무리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글들에 마음이 가고 그런 글들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단 하나의 차이가 전부라는 글입니다. 10, 100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 날 겨우 한 획 차이지만 3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잊고 살지만 하나의 변화와 하나의 공백, 그리고 하나의 추가는 꽤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작은 차이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낸 결과의 차이는 10배, 30배 정도가 나 그 결과의 크기만 와닿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눈에 보이니 자주 두렵고 자주 아프고 자주 허황됩니다. 당신이 크게 두렵고 지치는 이유는 주변의 탓도 아니고 상황의 탓도 아닙니다. 고작 단 한 가지의 생각의 차이 탓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하기 전 변화의 방대함이 두렵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보아도 30배 정도의 변화라 한들 핵심은 겨우 한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 또 가진 것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에 무너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잃었다 한들 핵심은 단 하나를 잃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또 누구보다 많이 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를 잃어 많은 것이 증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선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고된 일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놓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벅찰 때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힘든 것보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내가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 나름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생각해 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지요. 힘들고 벅차 보일 때에는 한 발 물러서 결국 단 하나의 차이일 것이라 믿어주면 급한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과분할 때에도 한 발 물러섭니다. 단 하나가 많은 걸 빼앗아갈 수 있다는 긴장은 그 가분함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린 여전히 결과를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엔 결과 이전의 것들을 응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린 언제나 많은 것을 잃거나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결과가 있기 전 그 어떤 중요한 것과 마음이 여전하기를 응원한다면 나의 착잡한 하루가 조금은 맑게 개어질 것입니다. 하늘과 한 글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결과 이전의 것들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열정은 아직도 여전한지요? 당신의 과정은 괜찮았는지요? 당신의 친구들은 곁에 있는지요? 또 당신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은 여전히 안녕한지요? 다음 글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쩜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 식, 주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거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것은 아닐 수 있단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거.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 글은 잘 살아 그게 최고의 복수야 라는 글입니다.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다짐하는 한 가지 신념이 생겼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건 분노와 후회로 망가지는 내 모습이라는 거.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짜 잘 살아내야지 라는 정도의 다짐. 아프지 말고 망가지지도 말고 그까진 일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잘 되어야지. 아주 올바르게 복수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원하는 무너진 모습 보이지 않아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성장해서 부러움에 못 이기게끔 만들어내야지. 순간의 선택으로 나 같은 사람 놓친 거 후회하게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괜한 복수심 품고 감정 낭비 말자. 나 하나만 신경 쓰자. 너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망가지는 모습이라고. 그거 잊지 말고 너 하나 정말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자고. 이 글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요. 제가 정말 심하게 하는 욕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그 후에 미운 감정은 좀 다 털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운 감정이 상대방에게 나쁜 것보다는 저에게 나쁜 게 더 많더라고요. 미운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난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멀리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람을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냥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 읽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 글은 할 거면 제대로 라는 글입니다. 우리 엄만 세상에서 가장 덕없는 행동이 덕을 베풀어 놓고 생색내는 거라고 했다. 그건 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그럴 바에 베풀질 말아야 한다고. 빌려줄 마음이라면 줄 것처럼 빌려주고 베풀 거면 영영 모른 척 할 것처럼 베풀어야 한다. 주고도 욕먹을 짓 하지 말고 받고도 욕먹을 짓 하지 마라. 그럴 바엔 주고받지 마라. 양보할 거면 제대로 양보하고 내어줄 거라면 제대로 내어주어라. 받을 마음이 있더라도 없는 상태에선 받지 말고 줄 마음이 있다면 없는 상태에서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탈이 없다는 것.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다라는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죠? 머리로는 알아도 모든 행동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다음 글은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당신이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글입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쓰면 소중한 마음을 준다 생각하며 그 마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계산해가면서 자신이 준 마음만 값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자주 표현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고마워, 보고 싶어. 뭐 먹었어? 오늘 하늘 참 예쁘다. 하루 온종일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 놓치지 말고 공유하려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나를 구석구석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예쁜 말로 나의 하루를 꾸며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예쁜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예쁜 마음에선 예쁜 말이 나오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은 마음 또한 아주 올곧은 사람일 테니. 무엇보다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덜 맞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맞추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 그런 마음에서 사랑이 더 깊이 있게 자라나는 것이니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당신이기에 꼭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딱 맞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뭔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관계 멋지네요. 다음 글은 사랑을 한다는 건 숨 쉬는 것과 같아 라는 글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느냐 물었다. 그러니 가끔 믿는다 답했다. 그런 감정을 정의할 수 있냐 물었다. 그러니 얼핏 알 것 같다 답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묻자 그는 아는 듯 답했다. 사랑은 아마 숨 쉬는 것과 같아. 나는 숨과 같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나를 살게 하는 거 따위의 뜻이겠지 하면서 뻔하게 그지없다 생각했다. 하지만 뒤로 이어진 그의 말은 내 숨을 턱하고 막히게 했다. 나는 아가미를 달고 땅을 밟는 것 같았다. 사랑은 아마 숨 쉬는 것과 같아. 숨 쉰다는 걸 의식하면 숨 쉬는 게 불편해지듯 사랑한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사랑이 좀 불편해지거든. 괜찮게 쉬던 나는 숨이 아주 가빠졌다. 어서 인공호흡이라도 받았으면 싶었다. 눈 질끈 감고 그의 날숨을 뺏어 먹을까 했다. 분위기가 좀 탁해 숨 쉴 곳이 그곳밖에 없었다. 되게 예상치 못한 대답 아니에요? 숨 쉰다는 걸 의식하면 숨 쉬는 게 불편해진다. 사랑한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 사랑이 불편해진다. 사실 저도 숨과 같이 없으면 못 사는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전혀 다른 답이 튀어나와서 포스트잇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글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쉽게 사랑에 빠진대요.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나랑 비슷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모든 생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랑할 나를 알고 그날엔 사랑에 쉽게 빠진다니요. 나는 4월에, 당신은 5월에 태어났고 우린 9월에 사랑에 빠졌지요. 제 아무리 주변의 빌딩 숲이 빼곡하고 옆집 사람과 인사 하나 나누지 않을 만큼 퍽퍽한 삶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낭만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 사이에 꽃이 피었다는 거,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더했다는 거. 우린 덥지도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비슷한 계절에 태어나 덥지도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계절에 사랑에 빠졌지요.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사랑에 빠지기 쉽다는 거 사실이 아닌 걸 진즉 알았지만 우리 서로가 그런 계절에 태어났고 그런 계절에 사랑했으니 딱 갖다 붙이기 좋은 핑곗거리였던 걸요. 어느 순간 서로가 그 낭만적인 핑계를 정말 믿고 있더라니까요. 낭만적인 핑계 좋네요. 다음 글은 넌 언제나 일부였고 난 언제나 전부였지 라는 글입니다. 나에게 있어 전부가 고작 당신의 일부라는 생각에 나는 상실했다. 어쩜 나는 네 인생에 수록되지 못하고 부록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 어쩌면 네 인생의 부록이 나에게 지독히 수록되었다는 느낌. 있어도 없어도 그저 그런 존재라는 상실. 아니, 어쩌면 상실보단 절망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나는 내 모든 걸 바쳐도 네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라는 공허함. 너는 네 일부를 건네도 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충분함이라는 완연함. 마음을 정의하는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나는 알았다. 넌 언제나 일부였고 난 언제나 전부였다는 거. 계량될 수 없는 절망이었다. 이 글은 제목부터 너무 마음이 아픈 글이었어요. 모든 관계에 갑과 을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차마 그 말에 부정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무엇 하나 한쪽이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의 관계가 똑같을 수 있다? 이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고자 했던 그런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목을 봤을 때부터 되게 마음이 찡해지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글은 이젠 부질없다 해도 이미 소중해져 버린 것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바다에 가면 친구들과는 좋은 추억 쌓고 오고 나에게는 예쁜 몽돌 하나 가져오라던 네 작고 순수한 마음이 생각난다. 그리고 한적한 몽돌해변에서 너에게 가져다 줄 작은 돌멩이를 찾던 순수한 내가 있었지. 그 많은 돌 중에서 초록빛깔 투명한 돌을 찾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보석이 아닐까 주워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나서 와보니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없어져 있더라. 안타깝게도 너에게 건네주기 전에 잃어버리고 말았지. 네 앞에서 울상을 지으며 그 돌 정말 예뻤는데 혹시 보석일지 몰랐는데 잃어버렸다고 미안하다는 나를 보고 넌 말했어. 재미있었어? 난 괜찮아. 그건 원래 거기에 있을 돌멩이였나 봐. 다음에 나랑 같이 가서 그거 같이 찾아오자. 너에게 바다를 주고 싶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작은 돌멩이뿐이라 미안했다. 근데 그것마저 보여주지 못하는 나라서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다. 그 몽돌은 진짜 예뻤거든. 며칠 전에 낡아버린 가방을 버리려고 지퍼를 열어 거꾸로 탈탈 터는데 그때 주지 못했던 몽돌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 그땐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왜 이제야 나오는 건지.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게 흐른다 생각했다. 이거 이젠 딱히 자랑할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어서 책상 위에 두었는데 엄마가 뭐냐고 묻더라. 예전에 바다에서 주웠는데 보석인가 싶어 가지고 있다 하니까 엄만 이게 버려진 유리 조각이 닳고 닳아서 돌처럼 둥그러진 거라더라. 피식했다. 참
묘해. 특별하다 생각했는데 아주 별거 아닌 거였다. 너에게 주려던 거 가장 예쁜 거 주고 싶어 진짜 열심히 찾은 건데 버려진 유리 조각이었더라. 나 아직도 그 둥글러진 유리 조각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 다신 잃어버리지 않겠다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가끔 확인하고 산다. 값어치 없는 거지만 너에게 못 준 마음이라 생각하면 꽤나 값진 마음 아니었을까 하고. 그래, 붓을 없는 거겠지. 그치만 그렇잖아. 결국 붓을 없어진 것이라도 이미 소중해져 버린 거잖아. 보석이라 생각했지만 유리 조각이었던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겠지. 너와 나처럼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미 소중해져 버렸잖아. 그게 뭐였든 나에겐 값진 것이 되어버렸잖아. 그래. 이것 꼭 너와 나처럼 부질없다 해도 이미 소중해져 버린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살고 있다. 엄마는 혹시 떨어져서 깨지면 위험하니까 버리라는데 난 깨지지 않게 하겠다며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걸 전해줬다면 너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겠지. 전하지 못한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이 참 예쁘네요. 다음 글 읽을게요. 걔랑 갑자기 왜 헤어졌어? 아, 그의 말이죠. 그런 질문은 너무 식상해요. 헤어짐의 이유는 오직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뿐 다른 건 없잖아요. 왜 헤어졌냐보단 어떻게 헤어졌냐만이 남아있겠죠. 만난 시간이 무색할 만큼 덤덤했어요. 하지만 또 진실했죠. 마지막에 그 애는 우리 서로 선물해준 물건은 버리지 말자고 했어요. 커플링도 사진도 옷도 편지도. 난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건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답으로 다음 사랑이 와서 버려야 할 때가 오면 택배로 보내주자고 했어요. 그 애 또한 이유를 묻지 않았죠. 서로가 선물한 그 따뜻함. 괜찮아지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골목 한 귀퉁이를 두고 서로의 그림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서로가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은 마주하지 않았죠. 그 잠시는 우리가 만난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좀 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동안의 귀퉁이를 돌아서며 부디 나 먼저 택배를 받았으면 하고 소원 같은 걸 빌었어요. 헤어짐을 다짐하고도 수많은 이별을 거듭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마지막을 떠올려 보니 싱거웠네요. 먼 시간이 지난 지금도 택배가 오지 않은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직 새로운 사랑을 못 찾은 걸까? 나를 못 잊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미련이요? 아니에요. 난 그 애 더 이상 사랑하진 않아요. 미련은 다 지웠다는 뜻이겠죠. 다만 서로가 서로보다 더 빨리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우정 같은 게 나와 걔 사이엔 있었거든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아, 그 애는 이미 나를 잊고 살고 있을 것 같다고요? 만약 너무 행복해서 나를 잊고 사는 거면 그건 또 그것대로 아픈 사실이겠네요. 그러니 어떤 의미로든 택배가 오지 않았다는 거 가끔씩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은 아니고 그냥 우정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글은 마치며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힘들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신의 힘듦에게, 슬프다는 말로도 아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상처에게, 또 알고 있지만 꺼낼 수 없는 당신의 여러 감정들에게, 나의 글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는 적는다.
이 활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나는 쓴다. 이 책을 펼치고 닫는 순간에도 전혀 달라질 것 없는 당신의 앞날이라도 결국 펴낸다. 오직 당신에게 읽히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지 않았다 믿는다. 굳게 믿는다. 우리의 삶은 쓰이고 읽히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니 표현할 수 없던 당신의 감정을 내가 적은 글이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다 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 일말의 위안과 공감을 던져줬다면 나는 또 되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아, 어딘가에 마주하더라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치겠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겠지만, 나는 쓰고 당신을 읽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있다.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삶은 안정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 무언가 풀어내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도 충분히 되었다. 내가 펼쳐낸 이것들을 읽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곱씹어 보느라 고생했다. 물론 나 또한 적어가면서 나의 감정을 발가벗겨 꺼내어 보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우리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안아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서로를 보듬어줄 날들이 수두룩할 것만 같구나. 우리 오늘 무언가를 이뤄낸 것은 없어도 함께 이루어질 것만 같구나. 또 해낼 수 없더라도 이렇게 함께 의지하며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구나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해본다. 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누구보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건네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지만 우린 오늘도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작가님의 이야기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굉장히 어색했지만 부디 듣는 여러분들께는 편안함만 가득 담겨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고 좋은 밤, 좋은 꿈,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